모두 스마트폰만 바라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마을과 이웃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부평구 마을기업 더필 커뮤니케이션즈의 부평 온 더 라디오. 마을과 이웃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래요? 라디오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부평구 마을기업 더 PL 커뮤니케이션즈가 주최하는 부평 온 더 라디오 오늘 역사적인 첫 방송을 우리 부평 구민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부평 온 더 라디오를 진행할 우리 이성수 씨 오셨습니다. 잠깐 본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부평구 청천동에서 희망지 사업이라고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었고요. 현재 인천 바보주막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평 온 더 라디오를 첫 번째 방송인데 이걸 주최하는 마을기업 더 PL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 우리 이성수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부평구 마을 기업이고요. 더 PL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합니다. 주로 부평구의 청년들이 모여서 그 마을 기업들을 홍보해주고 마을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더 PL인 이유는 더 피플과 라이프의 줄임말로 피플과 라이프. 사람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얹어서 거기다 감성을 더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텔링 홍보 마케팅 기업입니다. 네. 이 마을 기업도 하나의 기업이니까 그렇고 부평구의 마을과 골목 상인들이 얼마나 굉장히 어렵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홍보에 목말라 할 때 더 PL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이 온라인 홍보와 그다음에 마케팅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부평의 여러 가지 그 행정기관과의 이 네트워크 속에서 그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환으로 이 부평 온 더 라디오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평의 여러 가지 홍보를 대행하는 마을 기업이죠. 마을 기업이면서 조직적 형식은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더 PL 커뮤니케이션즈 협동조합인데 이제 부평구로부터 마을 기업으로 지정받은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좀 짧게 할 때는 더 PL. 더 PL. 네. 더 PL. 자, 오늘 그 더 PL 커뮤니케이션즈가 하는 첫 번째 방송 부평 온 더 라디오 첫 번째 그 방송에 초대 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오늘 주제가 부평구 사회적 경제 도시, 사회적 경제 도시 부평구 이게 이제 주제인데. 네, 따뜻한 도시. 네, 따뜻한 도시. 이 사회적 경제를 열심히 부평구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부평 협동사회경제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 자바르테라는 사회적 기업 대표시죠. 이찬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이 저기 옷에 부평 풍물 대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입고 오셨는데 하시는 일도 아마 그쪽과 관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바르테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자바르테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했으니까 네. 사회적 기업 초기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래되셨네. 네. 10년이 넘으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처음 출범할 때는 이제 예술가들의 일자리, 예술가들이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의 일자리 하고 당시에 그 문화로부터 소외되어지 경제로부터 소외되어지는 계층들이 역시 문화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외 계층들에게 문화예술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저희가 출발을 했고요. 지금 뭐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는 주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인천 자바르테고 제가 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왜 자바르테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자바르테가 무슨 이 뜻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잡아 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잡아 떼 먹는 건 아니고 이게 약간 신조어예요. 저희가 만든 잡, 일과, 자, 아트, 아트. 예술가
그다음에 프레이 놀이. 아, 그래서 그걸 합쳐서 자바르테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일과 예술과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야, 그 아주 좋은 말이네요. 근데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잡, 그다음에 아트, 그다음에 플레이, 네. 놀이. 그래서 그렇죠. 자바르테. 네. 예. 아 자꾸 들으면 이게 익숙해져요. 저야 오래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죠. 자바르테 네. 하면 또 이찬영.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찬영 하면 또 자바르테. 그런데 그 한 그 예술인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 기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문화교육도 진행하고. 예,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일도 바쁘실 텐데 우리 부평 협동사회경제협의회 상임 대표를 맡으셔서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유 제가 하고 있는 그 회의 절반이 아, 부평 협동사회경제협의회 네. 회의입니다. 전 어쨌든 사회적 기업을 오래 하면서 또 뭐 다른 이제 선배 협동조합들이 많은데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은 초기에 시작했던 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사회적 경제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같이 좀 힘을 나누고 보태는 부분들을 제가 함께 하고 있고요. 월급 주나요? 거기서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제가 계속 월급 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뭐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내고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부사협은 뭐 이따 예, 부평 사회적경제협의회 줄여서 부사협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네. 또 한 분의 귀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리폼맘스의 윤문정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폼맘스 대표 윤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이찬영 대표 때는 참 박수 안 쳐줬는데 그죠? 리폼맘스는 정말 우수 사례예요. 네, 리폼맘스 좀 어려운데 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리폼맘스는요, 말 그대로 네. 주로 어떤 걸 다시 만드시나요? 저희는 주로 의류를 가지고 네. 의류를 가방으로 만든다든가 생활소품으로 만들어서 예, 그걸 다시 팔기도 하고 우리가 쓰기도 하고 예. 저희 리폼맘스에서는 그 아티스트 양성 교육을 해요. 재활용 강사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앞서서 의류만 한다고 했는데 의류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가지고 또 생활 소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연구 개발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또 단체나 이런 모임이 많은 그런 곳에 가서 재활용 교육을 해요. 예. 그 우리 부평이 사실은 사공단이 있었고 한참 수출의 역군을 담당했던 곳이어서 봉제 산업도 발전돼 있고 네. 또 봉제 기술을 갖고 있는 조금은 지금은 이제 엄마들이 다 되셨겠죠. 네. 그런 인력이 풍부한 도시 아닙니까 부평이? 근데 현재는요, 그 미싱 그 제공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연령층이 많이 높으셔가지고 예,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엄마들도 젊은 엄마들도 그냥 미싱을 그 제공 교육을 그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하고는 싶어 하는데 예, 직업으로 갖는 거는 조금 두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엄마들이 의류라든가 이런 네. 또 그런 걸 이용해서 가방이라든가 생활소품을 만들고 또 교육도 해서 스스로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되셨습니까 리폼맘스가? 저희가 2012년도 마을교육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럼 벌써 7년이 넘었 7년째 7년 차. 7년 차. 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도중에 저희 뭐 사업 내용이 좀 바뀌긴 했는데 예, 전에는 그 의류만 가지고 그 가방 만드는 소품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홈패션 교육 같은 거죠. 홈패션. 예, 홈패션 교육과 비슷하긴 한데요. 소재를 재활용을 했다가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천이나 이런 걸 사다가 네. 새 천을 사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예, 저희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생활 쓰레기, 생활 예, 뭐, 성분천 뭐 여러 가지 의류를 버려지는 의류들을 재활용해서 그렇죠. 우리 가방도 만들고 뭐 이렇게 소품들을 만드는 인형도 만들고 그런 네. 저희 이게 문제점이 제가 요즘 계속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건데 너무 저렴하게 구입을 하다 보니 너무 빠르게 버려져요. 그래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예, 그것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기를 그냥 내가 버려지는 쓰레기라고 이렇게 분리해버리고 말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면 그것들을 어디서 살지 이걸 고민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들은 내가 버려지는 생활 소품 중에 생활 쓰레기 중에 어떻게 재활용해서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모임인 거죠. 그리고 좋네요. 예, 현재는 그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그
그 청계 오아시스라는 문화사업 지원 거점 지원? 청계 오아시스, 청계의 천개의 오아시스. 네, 그러니까 문화 오아시스. 문화 오아시스. 네, 그 사업을 받아서 네. 리폼 디자인 스쿨이라는 걸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자기가 기술이 좀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그러한 뭐 재봉 기계라든지 네.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가서 배울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건데 그 옷을 뭐 생활소품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 생활소품을 만들면서 옷을 잘라서 버리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버려지는 네. 옷감이나 의류들이 그러니까 대대 있으니까. 리폼하면서 쓰레기를 생산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옷으로 리폼해서 입는 게 가장 좋은 재활용 방법이다. 그리고 유행도 많이 빠르게 변하고 하다 보니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옷을 오래 입을 수 있게 하자라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옷을 리폼하는 방법들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제 가방이나 소품만 만드시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매일 입고 다니는 네. 옷까지 네. 만들어내고. 옷을 만든다기보다는 입고 있는 옷을 디자인을 바꾸는 거죠. 디자인을 바꾼다. 네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손자수, 그러니까 미싱을 못하니까 손으로 자수를 놔서 포인트를 놓는다든가. 그러니까 부가가치도 높이고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정성이 들어가면 이 옷을 못 버리게 돼요. 그렇죠. 네, 못 버리고 세상에 오래 하나뿐이 없는 네. 제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활용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버려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죠. 네. 쓰레기도 덜 나오고. 네, 아주 소중한 일을 하네요. 요새 홈쇼핑이 네. 유행해서 여성분들이 홈쇼핑하는 재미 너무 쉽게 사고요. 너무 쉽게 사고 너무 네. 쉽게 버리죠. 네, 그것도 심각해요. 그런 그리고- 상황에서 지금 엄마들이 입고 있던 옷이나 네. 또 집에 있는 것들 재활용해서 우리 필요한 네. 생활의 소품들을 만들고 또 네. 같이 공부하고 또 그래서 홈패션을 창조하는 그렇죠. 그런 오아시스 같은 일을 하시네요. 네. 네. 어디에 있나요, 회사는? 저희는 상곡동에 있습니다. 상곡동 어디? 네. 네. 상곡동 천주교 네.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이름으로는 유명한 그 영화다방 영화다방 사거리라고. 사거리. 네, 그쪽에서 이제 시장통 쪽으로 청천시장. 네, 청천시장이라기보다는 도깨비 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깨비 시장. 네, 네. 네, 네. 도깨비 시장이라고. 네, 그리고 맥골공원이라 그러면 또 알아보는. 맥골공원, 그렇죠. 그 주변에. 예. 그 원래 거기 무슨 단체에서 그런 네. 교육을 하시다가 이 회사가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제가 2009년도에 그 동네야 놀자라는 마을 단체를 동네야 알게 놀자. 네, 네. 동네야 놀자라는 마을 단체를 알게 되고 우연히 이제 거기 회원 가입을 하면서 제가 가진 기술이 봉제 기술이라 예, 디자인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 동네야 놀자라고 하는 주민자치 조직이 있는데 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수 씨도 관계가 있으시죠? 예, 조직원입니다. 네, 그 동네 놀자가 청천 상곡동에 어떻게 보면 부평공단에 근로자들이 많이, 노동자들이 많이 주거지이다 보니까 또 서로 자녀들 기르는데 어려움, 또는 뭐 통학의 문제,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서로들 모여갖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임들도 형성하고 또 뭐 책 읽기 또 아니면 뭐 친목회 모임 이런 작은 것들이 도서관도 있고 그러시죠? 아주 작은 도서관은 네. 맑은 도서관도 있었고요. 또 공부방도 있고 공부방도 한글 교육도 어르신 한글 교육. 예. 웃음 치료 뭐 여러 가지가 하는데 초창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서로 교류를 하자. 그래야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줄 수 있고 또 어르신들한테 좀 더 젊은 이들이 좀 봉사할 수 있는 뭐 노인들 식사 반찬 서비스 이런 것들을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까지. 예, 그렇죠. 네. 그런 걸 하는 단체에서 윤문정 씨가 2009년도에 그 단체에 가입을 그랬죠. 해서 네. 원래 하고 계셨던 기술이 봉제 기술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주민들 교육을 하고 네. 뭔가 만들어 보기 시작한 게 리폼맘스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그 동네야 놀자의 회원 활동 중에 네. 가장 빠르게 성공한 케이스를 그러세요. 3년 그러니까 2009년도에 가입해서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창업을 하신 거네. 네네. 창업을 하고 지금 창업한 지 7년째 돼서 네. 인천시로부터 청계의 오아시스로 지정을 받아서 네. 그 디자인 스쿨까지 하시는. 예. 와, 이거 인천시장님 한번 큰 상 주셔야겠네. 상이 여러 번 좀 더- 받았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제가 네. 좀 더 네. 또
떳떳하게 나 이 정도야라고 나설 수 있을 때. 아니 저도 사실 리폼맘스가 만든 가방이나 소품들을 전시할 때 또 판매할 때 많이 봤는데 아주 품질이 좋고요.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왜냐면 여성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혼옷 갖고 만드니까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술적으로 좋아야 또 매시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렇죠. 저는 그 재활용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깨려고 그러면서 재활용이라는 거를 부각시켜 줬어요. 왜냐면 우리가 꼭 재활용을 해야 환경 문제고 사회 경제 문제고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큰 문제점들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겠지만 잘 자란 것들을 따라주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낙후되어지고 조금 품질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걸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재활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렇죠. 지속 가능한 삶, 지속 가능한 도시. 우리 부평구가 주장하는 게 지속 가능한 도시 부평구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예술과 문화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우리 리폼맘스네요. 그렇죠. 예, 오늘 부평온도 라디오 첫 번째 방송에 사회적 경제도시 부평구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전에 인사드린 대로 부평 협동사회경제협의회 이찬용 대표님, 네. 그다음에 리폼맘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또 그런 윤문정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윤문현 대표님이 마을기업협의회 대표님입니다. 마을기업의 예. 대표님도 하시고. 부평 마을. 부평구 마을기업협의회. 부평구 마을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8군데가 있고요. 8군데. 예. 주로 이제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 군데 정도. 공방. 예, 공방이면서 또 마을 공동체 형태를 띈 곳이 2곳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피엘 같이 우리 부평구에 없던 그런 그렇죠. 더피에도 그 작년에 생기셨죠? 예. 우리 젊은 분들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홍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하고 커뮤니케이션스 또 여러 가지 그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해서 유포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데 이런 마을 기업이 생길지 몰랐어요. 어떻게 보셔요? 마을 쭉 활동을 보셨을 때 더피를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판매 행사나 뭐 홍보 행사를 나갈 때 대부분 마을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셔서 온라인이라는 거를 잘 이용을 못하세요. 네. 그리고 온라인의 파급 효과나 이용 방법을 잘 모르세요. 네. 저도 뭐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예. 예, 그 온라인을 엄청 잘 다루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그 가방을 청이라는 소재는 젊음의 상징인데 청바지 할 청바지. 때. 네. 근데 희한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좋아하세요. 네. 좀 세대가 달라서 그래요. 조금 의아하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프라인으로만 판매를 했어요. 오늘 혹시 갖고 온 거 있으세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네. 3년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직접 만드신 거네요. 네, 이게 제가 청- 만들었고요. 되게 청이네요, 청. 청바지. 네. 청바지로 만드신 가방. 네. 네. 3년 들고 아니, 다니고. 그래도 예. 아직 이쁘네, 튼튼하고. 예. 왜 웃돌이도 청바지라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청자켓이라고 합니다. 청자켓. 네. 근데 다 청바지로만 얘기를 네.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줌마잖아요. 저희도 나이 연령대가 높은 아줌마다 보니까 디자인을 그렇게 뽑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럼 젊은 층의 디자인을 뽑으면 그 친구들이 좀 봐주려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친구들이 기운이 좋아갖고 가죽 소재를 좋아해요. 엄마들은 이 가죽을 매면 그 가방 자체로도 무거워서 싫어하세요. 그럴 수 있죠. 몸이 힘드시니까. 천이니까 가볍겠구나. 네, 천이라서 가볍고 또 느낌도 느낌도 좋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층들이 좀 더 인식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건국대 학생들이랑 이제 그 학생들도 팀으로 이루어져서 레오 팀이라고 이름을 만들고요. 네, 옷. 레오. 레오. 네, 레오 팀인데 그 소방복은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대요. 소방관들이 입는 거 노란색 그 옷. 네,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그런데 아. 네.
그거를 수거해서 그 소재의 특수성 때문에 불에 타지 않고 생활 방수가 되고요. 그 특수성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재판매를 해요. 펀딩을 해서 그 펀딩 수익금을 다시 그 희귀병을 앓고 있거나 희귀병. 좀 곤란한 상황에 있는 그 소방관들을 다시 돕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리폼맘스라는 곳을 찾아내서 배우러 왔어요. 배우러 왔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그렇죠. 협력을 하는 거죠. 협업하는 거. 네, 저한테 제작을 맡기죠. 요즘 애들 말로 콜라보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재활용 의류를 재활용해서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데를 찾았더니 부평구에 있는 리폼맘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지. 제가 운이 좋았죠. 뭐. 네. 조금 그 얘기 그만하고 조금 네네. 이따 다시 더 네네. 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평구 사회적 경제 현황을 좀 더 폭넓게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마을 기업만 해도 우리 리폼맘스, 더피엘 이렇게 포함해서 한 8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찬영 대표님 부평구 전체 사회적 경제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평구 저희가 이제 부평협동사회경제협의회인데 부평구에는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구체적으로 센터나 정부에서는 4개의 영역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회적 기업, 하나는 협동조합,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을 기업,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활기업, 네 군데입니다. 부평구에 저희 이제 부평협동사회경제협의회는 이 4군데 영역을 넘어서서 자활센터, 그리고 이제 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생활협동조합,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총 저희는 한 8군데 되네요. 그렇죠. 네. 그 협동조합 안에도 이제 영역이 좀 나눠져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42군데 회원단체가 있고 회원사가 있고 부평구에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의 조직들로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된 이후에 좀 협동조합이 많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0군데 정도가 되고 있어요. 100군데.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가입한 곳은 현재 이제 42군데 정도가 같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도 회원사입니다. 예, 우리 저기 강병수 지기님도 회원사이십니다. 저 인천 바보주막 협동조합 그렇죠. 예. 이사장 자격으로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저희가 출범을 2015년도에 했는데 실제로는 뭐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한 부평구 자체가 20여 년 전부터 사회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 얘기는 사회운동,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성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체 활동을 했던 분들에 기반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겼던 측면이 있어요.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생활협동조합이 사실은 부평구에서 바른 먹거리를 해보자 이런 거로 출발했던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은 전국적인 협동조합이 된 데가 있죠. 지금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의 본사는 사실은 이 부평구예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 그런 활동에 기반해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부평구가 산업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경제가 될 수 있는 또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토대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사회운동 등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렇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함께 더불어 함께 살려고 했던 그런 기반하에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강한 먹거리 운동이 이제 엄마들과 함께 또 주부들과 함께 또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시작되면서 그것이 사회적 경제 도시의 토대가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부평구 사회적 경제에 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 아니면 조합원 네. 이런 분들하고 좀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42군데인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올해 현황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나 했더니 물론 이제 신용협동조합이나 생협이 워낙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은 지금 연 매출액이 거의 1조 원 가까운 거의 전국적인 성향이고요. 전국적으로 1조 원이니까 부평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또는 뭐 신협 이런 자활센터 현황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참여는 한 35군데 정도가 현황조 참여를 했는데 전체적인 매출 규모는 연간 800억 정도 돼요. 800억.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800억이고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돼요. 고용이 1000명. 지금 한국 GM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부평만 해서 한 12,000명 정도 예. 되지 않을까요? 부평구에 1,000명 이상 되는 중소기업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데요. 100인 이상 되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10군데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이 도대체 당신들 뭐 하고 있냐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 1,000명 가까이 고용하고 있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이런 이제 고용 인원 말고 사회적 경제라고 하니까 조합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협동조합이니까 조합원들까지 다 합치면 저희가 한 8만, 7만 명이 넘어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100인 이상 고용한 데가 100군데가 안 됩니다. 10군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한 바로는 굉장히 부평에 산업도시니까. 산업도시니까 그렇죠. 100인 이상 하는 큰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외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업종 변경이 돼서 100인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경제 42군데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1,000명. 1,000명 가까이 되면 물론 개별 단위 조직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한꺼번에 그렇죠. 고용한 건 아닌데 1,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문제거든요. 뭐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어려운 게 청년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신규 창업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정부 기업들이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와서 이 젊은 친구들이 같이 창업을 하거나 또는 그 사회적 경제와 함께 한다면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는 것이 이윤보다는 사람과 가치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적 역할들을 해낸다고 보고 있고 저는 부평구가 그런 면에서는 뭐 부평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50만 도시인데 예, 저희가 지금 신협이 부평구에 7개가 있어요. 그중에 2군데가 저희랑 함께 하고 있는데 신협조합은 2군데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의 조합원들로 가입되어져 있는 분들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7만 명이라는 얘기는 사실 조합원이 7만 명이에요? 조합원 회원들 다 합치면 그렇죠. 생협이라든지 생협, 생활협동조합, 신흥협동조합, 그다음에 우리 자활센터, 그다음에 각 단체들 협동조합 협동조합. 다 합치면 저희 바보주막 협동조합도 조합원이 300명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평구 자체가 좀 더 확장돼 보면 협동조합 도시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전부 다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7만 명? 현재 조사된 건 7만 명. 부사역. 7만 명이면 우리가 부평 인구가 54만 명인데 그렇죠. 거기서 경제활동 인구로 따져보면 54만 명이 훨씬 안 될 겁니다. 저희가 이러다가 이 정치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7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또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예. 또 여러 가지 각계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 의료생협 같은 것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협동 사회적 협동조합이죠. 그렇죠. 또 저희 같은 바보주먹 협동조합 뭐 여러 가지 협동조합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고 출자하고 그 협력하고 활동하는 분이 7만 명이면 굉장한 영역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부평의 큰 기업으로 GM과 같은 이제 큰 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이 있고 또 우리 마을 골목마다 있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있고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 사회적 경제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매출 규모가 800억이고 종사자가 1,000명이고 조합원이 7만 명이면 대단히 큰 영역이네요. 그럼요. 뭐 부평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서부 이탈리아의 이제 볼로냐나 그 스페인의 그런 사회적 경제 도시까지는 어렵겠지만 협동조합 도시까지는 어렵겠지만 사실 좀 더 이쪽 부분들을 활성화한다면 산업 도시의 이미지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좀 빨리 조례를 만든 편이에요. 다른 기초지자체로서는 2010년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직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저희가 빨리 조례를 만든 편이고요. 그 부분들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부평구 구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센터를 만들었는데 또 뭐 2016년도에 만들었죠. 부계동에 있는 사회적 경제 센터가 그렇죠. 있죠. 예. 그 센터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저희가 부평 협동사회경제협의를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민간의 힘에 의해서 공공을 좀 저희가 살짝 움직여서 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순서를 보면 이제 생활협동조합이 한 20년 전쯤에 그렇죠. 예. 부평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그 연장선 속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법은 이제 좀 늦게 만들어졌지 2012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례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이번에도 부평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부평구가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이 먼저 움직이고 관에서 지원하는 가장 모범적인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부평구가 그런 면에서는 그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회운동, 노동운동의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운동. 사실 여기가 아주 옛날부터 공동체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구도심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들 통해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이성수 대표님 계시는 그 동네와 놀자도 그렇죠. 대표적인 공동체 조직 아닙니까? 무슨 돈을 벌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함께 어떤 어르신들도 섬기기도 하고 아이들 같이 키우기도 하고 네.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네. 그 실제로 이걸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잘 알겠지만 뭐 마을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근데 이제 아마 오늘 이렇게 이런 부평 언더 라디오를 이제 듣는 분들 아니면 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한다. 네. 어디를 좀 찾아가 뵈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터넷에 뭐라고 치면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나눔과 더함. 나눔과 더함. 나눔과다. 부평 사회적 경제센터 나눔과 더함인데 나눔과 더함. 예 그렇게 치면 나오더라고요. 아, 예. 이게 인터넷에 나눔과 더함 치면 예, 바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부계동 부계역 앞에 있고요. 전에 무슨 동사무소 주민자치 거기가 그 옛날엔 부평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네. 이게 이제 운영이 잘 안 된 이전하면서 거기가 음식점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바뀌어서 그렇게 센터가 된 거고 거기 가시면 협동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상담도 해주고 그렇죠. 마을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사회적 기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뭐 구에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에서 뭐가 있냐면 그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제 준비할 단계에서 그렇죠, 사무실을 지원하는 예,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회의실도 있겠죠. 예, 회의실도 있고, 교육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굉장히 좀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민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바람이긴 한데. 역시 그런 지원센터도 지금은 공공에서 운영하지만 향후 좀 민간에서 운영한다면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좀 재밌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재미있게 이런 것이 있고 부평구 청년들 학교 졸업하면 어디 갈까요? 다 외곽 서울로 취업하러 가죠. 부평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많이 만들어야 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일할 수도 있고 즐겁게 놀 수 있고 또 수입도 생겨야 그렇죠. 되고 지속 가능한 해야죠.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지금 노동자들의 정년도 빨라졌어요. 우리가 인생의 주기가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늘어나고 100세 시대. 그렇죠. 노동자들은 60만 되면 정년 퇴임을 하니까 향후에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면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했는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부평구의 그 많은 퇴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아파트 경비원 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사실 사회적 경제 영역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또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회적 경제란 뭔가? 이제 1,000명의 고용과 800억 정도의 연간 매출이 있고 조합원 및 출자자 하시는 분들이 약 7만 명 정도 되는 뭐 부평만 그러지 않을 테고 다른 지역도 다 그럼요. 있고 제가 이제 인천시의원 할 때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인천시의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사회적 경제 그냥 경제가 아니고 우리 협동조합, 마을기업 또 이렇게 신용협동조합 또 생활협동조합 또 자활기업 이런 부분들을 왜 사회적 경제라고 부를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야 우리 부평 구민들도 좀 더 이해가 되고 또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이성수 대표님 왜 사회적 경제라고 부를까? 이 영역들을. 원래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죠? 저한테 그렇죠.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예. 그 대표님한테 여쭤봐요. 네. 왜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해왔죠. 그동안 몇 년.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지금도 있죠. 자본주의죠,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만드는 것도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죠.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이윤 추구고 네, 쉽게 돈 얘기하면 버는 돈 버는 거죠. 네. 그래서 돈만 많이 벌다 보니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해를 만들기도 대표적인 하고. 문제가 노동자 문제가 그렇죠. 있고, 이유를 나누지 그다음에 않는 거죠. 공해 문제가,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생기고. 지금 뭐 우리나라의 지분율이 낮지만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삼성이 돈을 엄청 많이 벌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돈의 이익을. 삼성이 버는 돈을 우리 모두 삼성 핸드폰을 쓰지 않습니까? 그 돈을 국민들이 나누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삼성의 주주들이 가져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주식회사니까. 예. 그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형태는 대부분 물론 뭐 유한회사, 합자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네. 거의 99%가 주식회사 형태고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예.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죠. 아, 경제학 교과서를 쓰셨나 봐요. 제가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그럼 그 주식회사랑 어떻게 다른가요? 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실제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 문제들을 경제 영역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윤보다는 좀 그다음에 사람,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명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 누가 많이 요새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먼저야. 아, 이거 뭐 코미디 프로예요. 네, 사람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주로 어떤 사회적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우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면 그분들이 계속 복지 영역으로 돈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뭐 자활센터를 만들어서 자활기업을 만들고 그 자활기업들이 사회적 경제에 사회적 기업화되거나 활동장을 만드는 건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문제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뭐 공동체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고립돼 살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독거노인들이 뭐 밥을 못 먹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 아까 저희 사회적 기업, 저희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이 예술하는 활동만 하면 자기 좋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술가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말이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윤문정 대표님 마을기업 하시지만 거긴 또 어떤 부분이냐. 그 쓰레기 문제잖아요. 재활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당연히 이윤이 낮죠. 이윤이 낮지만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가치들이 실현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에 배치돼야 한다고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똑같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사람은 그럼요. 누구나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일한 걸로 살림을 꾸리고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전통적 방식인 주식회사 방식이 아닌 그렇죠.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또 마을 기업의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의 방식으로 이윤도 추구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 가치, 공동체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까요? 그럼요. 그렇죠. 사회적 경제가 없으면 아마 이게 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정부나 지방 정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청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 바로 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 이게 공동체 활동의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 활동의 출발이 결국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계속 우리 사회의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건 뭐 계속 복지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서서 스스로도 경제를 만들어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가 단순하게 그 보완 장치로서 자본주의 보완 장치로서 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공공 영역의 보완 장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방식의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문정 대표님도 우리 부평사회적경제협의회 협동사회경제협의회 회원이시죠? 네. 쭉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의 한 영역으로 마을 기업을 성공적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보고 느끼셨어요? 우리가 왜 제가 뭐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니 네. 우리 행동으로 삶으로 네. 표현하고 계시니까. 우리 이창현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제 사례를 얘기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없는 직업을 만들어낸
그런 그렇죠. 네. 리폼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데서는 하고 있겠죠. 근데 부평 안에서도 업사이클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직업을 삼아서 뭐 학원 운영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만들어서 필요하다 보니 제가 만들고 그거를 또 교육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직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업사이클 아티스트라는 그리고 재활용 강사라는. 업사이클 아티스트. 만들어진 네네네. 거죠. 네. 업사이클 아티스트.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례를 저도 그냥 일반 애 키우는 엄마였거든요. 네. 아주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네. 어느 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동네 놀자라는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마을 기업을 만들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 토대가 됐겠죠. 네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다른 분들한테 저같이 아줌마였던 그런 분들한테 그런 지원이나 토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게 아까 우리 이찬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가치 중심, 그렇죠. 공동체 중심, 네. 또 사람 중심의 일을 네. 마을 기업인 리폼맘스가 하고 계시는 거가 네. 추구하는 바가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돈은 없나요? 돈은 잘 벌고 있으니까. 아, 돈도 잘 예, 벌고요. 예. 문을 안 닫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죠. 월급을 경제적-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적 지원을 일단 받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이긴 한데요. 운영 자체는 협동조합처럼 하고 있고요. 이 방금 그 얘기 나왔는데 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소상공인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가 엄청 많은 나라예요. 근데 자영업자의 3년 내 생존율을 30% 정도로 봐요. 정부 통계에서. 3년 이내에 예, 3년 이후에 살아남은 확률을 창업해서 예, 3년 내에 살아남을 확률이 30% 30%밖에 안 되고 70%는 망한다. 그렇죠. 네. 업종연을 하거나.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인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은 지원이 끝나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떤가요, 현황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지원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벌써 12년이 됐죠. 12년. 그렇죠. 3년 이후 생존율을 60%에 때려가요. 아, 그럼 일반 자영업보다 2배나 높은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윤이 좀 덜 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표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 얘기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생존율이 높아요. 생존율이 높고. 그럼요. 저 리폼맘스 같은 경우 그 인천 여기 부평 지역보다 외부에 조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교육을 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도하죠. 옷 수선이나 이런 것만 배울 게 아니라 그 일부분에 잘라내고 남은 그런 조각 가지고 이용해서 소품도 만들어서 예, 자기 개인적인 공방을 하나 차리면 일반 옷 수선 가게보다는 좀 더 예, 많은 이용 고객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창업을 하신 분들 계십니다. 창업. 네. 다른 지역에서. 리폼 전도사로. 아니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꿈꾸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 배우러 원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원주. 그렇죠.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의 도시 원주. 저희 고향입니다. 또는 저희가 원주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또 뭐 구례를 방문하거나. 그래, 아이쿱 그, 네. 예. 그 생산 공장이 있죠? 그렇죠. 지리산 밑에. 근데 사실 협동조합의 도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원주에 가면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되고 관광 얘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배우러 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부평구도 이런 사실 협동조합이나 또 사회적 경제 영역 사례들을 모범화 시켜서 특히 마을 공동체까지 모범화 살려서 외부 지역에서 많이 배우러 온다면 이거 일반 관광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리폼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우러 오셨다지 않습니까? 이찬영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동운동의 도시, 뭐 이런 또 공장이 많은 산업 도시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좀 지속 가능한 도시를 표방하셨으니까 이 사회적 경제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성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는 고청장님을 나중에 한번 모실 수 있는 아, 자리로 모시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차준택 부처장님을 모시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에는 단순히 이제 사회적 경제에만 있지는 않을 테고 아, 그럼요. 우리 불포천을 포함한 또 환경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복지 문제도 있을 거고 교육, 네, 주거. 뭐 여러 가지가 특히 주거 문제가 지금 도시 재생 문제가 심각하니까 또 그런 것들도 우리 앞으로 좀 다뤄가면서 오늘은 부평온도 라디오 첫 번째니까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폭넓게 알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 주민들이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 라디오를 사랑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을 모시는 영광까지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이제 뭐 우리 부평구 그 마을 기업 더 PL 커뮤니케이션즈에서 하는 첫 번째 방송 부평온도 라디오인데 끝내기 전에 뭐 홍보하실 게 있다고. 예.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윤문정 대표님하고 그 이찬영 대표님이 볼 때 사회적 경제란 또는 사회적 기업이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우리 윤문정 대표님부터 좀 생각할 그럼 좀 시간을 아까 주고 그 소개하신 그러면 이제 네. 그걸 좀 마음에 두시고 그 마무리 발언 전에 더 PL 커뮤니케이션즈가 좀 어렵네요. 더 PL이 부평 온더 라디오가 그 좀 준비하는 것 중에 부평에는 골목 상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 상인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시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부평여지도라고 해서 부평여지도 예, 대동여지도가 아니고 그렇죠. 부평여지도. 부평여지도 프로젝트의 좋네. 일환으로 네. 부평의 골목 상권을 하나씩 이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더 PL 그 블로그에 있지만 이번 주에는 서울에는 경리단길이 있다면 부평에는 평리단길이 있습니다. 평리단길. 평리단길에 요즘 그 젊은이들이 핫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천에 몇 안 되는 이제 수제버거집 중에 수제버거. 그 그래. 햄버거를 그렇죠, 수제버거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버거 중에 햄도 있고 치킨 버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제버거. 버거집 중에 수제버거입니다. 네. 이 그동안 이제 프랜차이저가 아니라 그랩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랩업이 그랩업이. 그렇죠. 그랩업이 하는데 부평 문화의 거리 바로 뒷줄에 부평 평리단길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것은 거기에 이제 수제버거 집이 생겼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더 PL 네이버에서 더 PL을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평 문화의 거리와 부평의 평리단길 그다음에 오늘의 소개인 수제버거집 그랩업이를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였습니다. 광고비 내시나요? 제가 나도 협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여지도의 첫 번째 순서로 수제버거 그랩어비집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부평 구민들께서 한번 네이버나 인터넷에 더 PL 이렇게 치면 나온다는 거죠. 그랩어비를 쳐가지고 한번 가서 팔아주고 먹어보고 오늘 이제 끝나고 한번 갈까요? 그럴까요? 자, 그러면 오늘 부평온더 라디오 첫 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회적 경제도시 부평구.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앞으로 일반 경제 활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폭넓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기업들 더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두 분 이찬영 대표님하고 윤문정 리폼맘스 대표님을 모셨는데 두 분께 아까 우리 이성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마디로 요새 그 텔레비전에서 그거 많이 하대요 방송하면 사회적 경제란 이렇게 한마디로 줄인다면 제가 사회적 경제 한마디 가기 전에 윤문정 대표도 시간 생각하시라고. 저는 이걸 어디서든지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 협동조합에 관련되어져 있는 규정이에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협동조합이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어려운. 네, 어렵긴 하지만 좋은 말.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여기 계속 들어보면 조합원들이 사람이 저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란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협동조합이 아니 사회적 경제는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인 경제이다. 사람이 중심인 경제이다. 네, 좋습니다. 다음 윤문정 대표. 네. 저는 참 어렵네요. 네. 근데 저는요
나의 소비와 생산이 내 이웃을 돕는 경제 활동이다. 아, 나의 소비와 생산이. 생산이 네. 내 내 이웃을 돕는 경제 활동이다. 내 이웃을 돕는 경제활동. 저한테도 물어봐 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윤문정 대표님 말씀하신 거 좋네요. 나의 소비와 생산이 내 이웃을 돕는 경제활동이다. 미리 준비해온 것 같아요. 명언이시. 아니요,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우리 이성수 대표님은 저는 네 글자로 딱 사자성어로 말씀. 어. 네. 시민나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시민 시민나창. 처음 들어봅니다. 나참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시, 시작은 미약하나 마.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그거니까. 네. 아, 어려워. 예, 저도 한마디 할까요? 예, 우리 여기 대표님. 부평 그 시장에 보면 거기 신용 협동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만인은 1인을 위하여, 1인은 만인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원래 협동조합의 정신이죠. 전통 정신이거든요. 1인 1주 아무리 출자를 많이 해도 1인 1표. 표. 1인 1표를 갖고 있는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념적 문제 때문에 요 문구가 좀 사회주의적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많이 안 쓰는데 참 좋은 말입니다. 예. 우리 부평구 54만 명이 함께 사는 동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우리 전체를 함께 또 만들어내야 되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가 더 활성화되길 바라고 오늘 귀한 부평온도 라디오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더 PL 커뮤니케이션제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